요즘만큼이나 아이들의 또래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대두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잘 못 어울리는 아이뿐만 아니라 잘 다투는 아이, 더 큰 문제는 놀림, 따돌림, 또 괴롭힘, 왕따, 또 집단 따돌림, 이런 문제들이 아주 많죠. 심지어는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범죄로 다루어야 된다라는 말들이 막 대두될 정도로 좀 이게 학교인지 내지는 무슨 경찰서인지 헷갈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은 사회성 발달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러한 또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나의 상대편인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을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민수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친구가 석호입니다. 근데 이 민수는 석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 공간이 좁은 데서 조금만 치고 가도 석호가 날 치고 간 게 아니라 때린 거예요. 또 석호가 오늘 비켜줄래? 고마워 민수야 하지 않고 비켜! 이렇게 말하면 제가 날 공격한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또래 관계를 원만하게 이루어 나가기가 어렵겠죠. 결국 인간관계는 내가 비록 불편하더라도 이 사람이 보편적 방식을 썼으면 내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해야지, 내가 불편하면 곧 이 사람이 나를 의도적으로 나쁘게 대하고 공격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또래 관계를 맺어나갈 수가 없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부모가 아이를, 그리고 아이의 정서를 다룰 때, 아이의 행동 문제를 바라볼 때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보편성을 배우게 되는 거죠. 추석 전에 남대문 시장을 방문을 하면 너무 복잡해서 밟히는 게 당연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일부러 밟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록 내가 불편해도 상대방의 고의성이 없다면 그걸 좀 어느 정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잘 소화를 해내는 능력이 또래 관계에서는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부모가 가르치는 걸로 좀 충분히 해결이 안 된다면 또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배우는 그런 교육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기관들을 찾아가셔서 아이가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부모 자신이 내가 좀 아이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대하지 않나, 너무 작은 거에 대해서 내 자신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잘 맺고 나가고 대인관계에서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아마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조금만 자라고 이제 학교에 들어갈 연령이 되면 엄마들은 이 집중력에 대한 생각 굉장히 많이 하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집중력 괜찮은가요? 집중력에 문제가 없습니까? 내지는 선생님, 우리 아이가 ADHD가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 그런데 집중력이라는 용어보다는 좀 더 적합한 용어는 주의력입니다. 주의력. 이 주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절 기능입니다. 조절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기의 행동과 생각과 감정과 욕구,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획득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완성되는 데에는 20살이 훨씬 넘어야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자기 나이 기준보다 내지는 다른 기능의 발달보다 유난히 조절 기능이 낮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 조절이 미숙한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어떤 아이는 부모가 눈치를 못 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행동의 조절이 안 되는 형태로 문제가 표현이 되면 제일 빨리 알아차려요. 더군다나 집단에 넣어놓으면 얘 혼자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사진을 딱 찍으면 다른 아이는 다 앉아있는데 얘 혼자 어디 올라가 있고, 다른 아이는 다 여기 모여있는데 걔 혼자 저기가 있고,
뭐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일단 행동은 눈에 가장 먼저 띄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도움을 받으러 오거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동이 산만한 것도 좀 우리가 문제시 삼아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산만함과 그냥 이 나이 또래에서 보일 수 있는 산만함이 구별이 되줘야 된다는 거죠. 보통 조절이 미숙한 주의집중력상의 문제가 있는 아이라 하더라도 머리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대개 설명을 하면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이 이해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생활에 적용을 하려면 반드시 그 중간에 조절 기능을 한번 거쳐야 되거든요. 아는 것과 이 아는 것을 조절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건 좀 다른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려서 좀 산만하거나 아니면 애 자체가 지나치게 활동적이거나 에너지가 높은 아이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는 여러 번 설명하고 여러 번 가르치면 많이 바뀌어 갑니다. 그렇지만 조절 기능이 미숙한 이 주의력의 문제가 있는 아이는 설명을 해서 알았지만 이것을 생활 속에 조절을 하는 건 잘 안 돼요. 이 아이들이 꼭 행동이 조절이 안 돼서 나대고 과다하고 움직이고 기올라가고 이런 형태로만 표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게 생각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생각을 잘 듣고 이 생각을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쭉쭉쭉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쭉 해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에 집중력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지는 감정의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별것 아닌 일에 요만큼 화낼 일에 막 이따만큼 화를 내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아이들은 감정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표현되는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표현되기 때문에 늘 과다한 거죠. 본인은 잘 몰라요. 또 어떤 아이들은 말의 조절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떠들고 선생님이 못 떠들게 옆에 애랑 떠들고 옆에 애하고도 못 떠들게 하면 혼자 중얼거려. 그다음에 욕구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중독에도 잘 빠져요. 뭐 하나가 딱 꽂히면 막 죽도록 막 마르고 닳도록 해야 돼요. 게임도 자기가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막 힘들어서 못하겠다 할 때까지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니까 결국 조절이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하는 거는 바로바로 들어주지 않으면 좀 못 참고 못 기다려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조절 기능이 자기 나이에 비해서는 미숙한 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2차, 3차의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설사 몇 년 후에는 좋아진다 하더라도 당장 한두 달 안에 좋아질 게 아니라면 이 문제가 지속되는 몇 년 동안에 그 문제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양산되고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물고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입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개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의학적인 도움일 수도 있고 부모가 잘 가르쳐주는 방법도 있고 학교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는 교육들도 준비되어 있고 어떠한 형태가 됐든 지금 자기 나이보다 조절 기능이 미숙한 아이들은 이것을 따라잡을 때까지는 다양한 형태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력의 문제를 단지 행동의 산만함으로만 보지 마시고 생각, 언어, 감정, 욕구 다양한 형태의 조절 기능으로 바라보신다면 훨씬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아이의 화난 감정을 잘 다루어주고 감정 발달을 잘 도와주는 10계명. 첫째, 아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아이에게 하는 말과 행동은 아이를 혼내고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의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함이다. 둘째, 아이가 아무리 화내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절대로 아이에게 화내지 않겠다고 다짐과 또 다짐을 한다. 셋째, 빨리 그치라고 당장 그만두라고 지나치게 재촉하지 않는다. 아이가 화를 낼 때는 되도록이면 말을 줄인다. 10단어를 넘기지 않는다. 네가 화난 건 엄마가 알지만 그래도 울음을 그친 다음에 너랑 얘기할 거야. 한 10단어 안 넘어요. 되도록 말을 줄인다. 애가 화가 나서 하는 말이나 행동에는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는다. 아까 왜 블럭 내려달라는 민정이, 그죠? 당장 빨리 하는 거에 지금 못했다고 너 그만두라고 했지 엄마가. 너 당장 그쳐? 또 운다 또 울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화를 낼 때는 화나는 감정 자체는 내가 수용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해줘야 돼요. 화날 순 있어. 그리고 엄마가 네가 화났다는 건 알아.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죠. 왜 화를 내?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죠. 네.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거나 꼬집거나 머리를 박거나 남을 머리를 박아서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공격적인 행동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 주지만, 그런 걸 제외한 화나는 감정의 표현들, 입이 좀 나왔거나 뽀를 부풀리거나 치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문제 삼아서 아이랑 실랑이하지 않는다. 그 꼴을 좀 봐준다. 그러나 못 본 척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아이 화가 조금 진정된 다음에는 화난 이유를 찾아본다. 9번째는요. 아이에게 분명한 지침은 주나 지나치게 명령하거나 굴복을 강요하지 않는다. 10번째, 바로 한 번에 개과천선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게 10가지 10계명입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한숨 쉬는 거. 그 한숨이 아니라 고개 약간 돌리면서 이거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하는 거, 이거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소리 지르는 거, 야!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아이를 거절하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 네 엄마 하기 싫어,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런 말도 한대요. 너무 말을 안 듣는 아이는요, 그 유치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있는 반으로 보내버린다고 얘기한대요. 협박입니다, 협박. 협박은 아이한테 공포를 유발해요. 무섭거든요. 아이의 문제 행동을 안 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이에게 협박을 하는 거는 굉장히 나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해요. 저도 매일 들어요.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아빠가 있다가 너 여기 원장님이 이따만한 주사 놓을 거야 이래요. 그럼 애가 눈이 똥그려서 나를 봐요. 그러면 저는 얘기해요. 주사 안 놓거든.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해요. 너 주사 안 놔요. 그럼 아빠가 아니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거짓말이 금방 두통이 나는데 그 다음에는 안 먹힙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협박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무시무시한 게요. 부드러운 말투 속에 숨겨져 있는 협박. 그래서 뭐 애가 문제 행동을 하면 어떤 엄마들은 그러죠. 집에 가서 두고 봐 이러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협박하지 말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애가 밖에서 뭐 식당에서 뛰었는데 데리고 와서 너 뛰면 절대 안 돼. 위험해. 너 뜨거운 게 왔다 갔다 하니까 딱 잡고 다니든가. 아이가 협조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가 자꾸 뛰면 오늘 집에 갈 거야. 데리고 오시면 되거든요. 말한 대로 행동하시면 되거든요. 집 데리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올 건데 그때 절대 뛰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데리고 오면서 꼭 그러죠. 너 때문에 다시는 데리고 오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집에 가서 두고 봐. 너 그리고 뽀 이런 거 못 봐. 금지야. 이런 식의 이 협박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문제 행동을 수정시켜주기 위해서 협박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협박이라고 하면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나 협박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부드러운 말 속에 숨어있는 무시무시한 협박들. 그걸로는 잠깐 꼬리를 내릴 뿐이지 자기의 문제 행동을 잘 이해하고 고쳐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늘 전공법을 쓰셔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늘 제대로 된 방법을 제대로 할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아이는 어른이 잘 가르쳐주고 지도해야 되는 존재다. 두 번째, 아이의 문제 행동을 접할 때 늘 나의 모든 행동과 말은 이 아이를 지도하고 감정을 진정시켜주기 위함이다. 절대 화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아이가 말꼬리를 잡을 때 지나치게 맞대응하지 않는다.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해준다. 그리고 나의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을 때는 감정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것들을 연습해야 한다. 그것 자체가 아이에게 주는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크다. 그리고 아이의 문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협박의 방법을 쓰지 않는다. 아이는 일관되게 단호함을 유지하고 인자함과 따뜻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훈육을 하셔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공포스럽거나 무서우면 안 된다. 이 몇 가지 원칙을 아주 마음에 다짐과 다짐을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을 자신 있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하면 말을 안 해도 그 모든 분위기와 모습이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이 돼서 선생님이나 부모의 지도력을 아이가 인정하게 됩니다. 말을 훨씬 잘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눈을 피하지 마라. 그렇다고 째려보진 마라. 네.
그래서 딱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전달받은 지시를 뇌에 입력시켜서 해석해서 저장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해요. 이 행동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자리에 앉아라. 이러고 나면 애가 듣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동안에는 아이를 바라보되 째려보지 말고 따뜻함을 가진 눈빛으로 눈길을 절대 피하지 마라. 아이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기다려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훨씬 더 잘 수정이 되어 나갈 겁니다. 정서 발달은 후천적이에요.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끊임없이 상황마다 그 상황에 맞는 감정적 반응을 아이한테 가르쳐 주셔야 해요. 그래서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도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을 잘 적절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부모들은요, 애하고 놀 때도 뭐 하고 놀까? 아, 이게 좋았어? 아유, 우리 민수는 기차놀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잘 해줘요. 근데 애가 동생을 콱 밀었어요. 머릿속에 딱, 아, 마음 읽기. 애 마음을 읽어주라고 했는데, 그 어제 책에서 본 기억이 나요. 아, 둘째가 태어나면 남편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제 셋이 같이 살면 멋지지 않겠어? 원더풀 이런다고 했지. 그러니까 애 마음을 읽어줘야 돼. 그리고 막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민수는 동생이 싫어? 싫구나. 그러면서도 본인이 막 죄책감을 느껴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평소에 놀 때 기차놀이 재밌어? 아, 재밌구나 라는 거나, 아이가 굉장히 위험한 데에 자꾸 올라가요. 그때나 내려올까요?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으면 아이들은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금지의 사인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해주세요. 그럼 또 뭐라 그러냐면 때려와! 뭐 이러세요. 하지 말라고 했지! 뭐 이렇게 소리 깍 지르고.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자, 아이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는 말투나 감정의 표현이나 얼굴의 표정이 재밌게 노는 거하고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자, 놀 때는 우와 재밌구나, 재밌었어? 기차가 좋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 문제 행동을 할 때는 좀 무표정하고 조금 톤이 더 단호하게,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잘 구별을 못해요. 자, 그건 또 왜 그럴까?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존중하고 싶어요. 존중해 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존댓말도 동원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민수는 여기 올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이에 떨어지겠네. 애. 내려와. 위험해? 내리면 될 거를 애는 막 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엄마는 밑에서 뭐 여기 올라가면 될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러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애를 존중해 주느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또 많이 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질문을 자꾸 해요. 질문을. 애가 위험한 걸 던졌어요. 던지면 될까? 안 될까? 아니, 그걸 왜 질문을 하시냐고요. 질문을 하는 거는 아이의 대답에 따라서 의견을 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이의 의견과 무관하게 분명한 원칙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건 얘기해주면 돼요. 그러면 왠지 애를 존중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의견을 다 들어주는 것이 절대로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애가 한참 색깔을 배워가요. 빨간색을 좋아해요. 횡단보도에 딱 섰어요.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예쁘다 예쁘다 갈 거야. 그러면 우리 민정이는 빨간색을 좋아하는구나. 다음에 건널까? 그럴 거냐고요. 스탑, 안 돼, 서, 위험해, 이렇게 해줘야죠. 이런 걸 자신 있게 못해요. 자, 그래서 존댓말 쓰고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부모의 대부분의 행동, 선생님들의 대부분의 어떤 아이를 대하는 행위는 늘 출발은 아이를 존중하고 잘 키워보려는 데에서 출발한다는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나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것이 아이를 도와주느냐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들을 적용하고, 그래서 오히려 아이의 문제 행동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일관된 단호함과 아이가 두렵거나 공포스럽지 않게 하는 훈계, 그렇지만 그것은 따뜻함과 인자함의 그릇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어렵죠? 일관된 단호함과 훈계를 하되 아이가 두렵거나 무섭지 않게끔 따뜻함과 인자함을 담고 있어야 한다. 야, 어렵다. 네. 자, 그러나 연습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을 대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거울 보고 해보세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목소리도 녹음해서 해보세요. 아이들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불안하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아주 단호하게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다. 위험해. 내려오너라. 그만해. 내려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내려놓을까요?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단호함이 빠져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도력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동급으로 생각하고 타협하려고 들어요. 이번에 한 번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른, 선생님, 부모는 반드시 아이를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안 되는 거에 대한 금지를 알려주시고 신호를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생님, 체벌을 안 하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첫 번째, 어쨌든 아이를 대할 때 모든 나의 말과 행동은 아이를 가르치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혼을 내는 걸로 아이를 배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혼내는 건 잊어버리시고요. 아이가 절대로 첫 번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얘를 굴복시키거나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해서 무섭게 해서 잠깐 아이를 꼬리를 내리게 하는 것 또한 교육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아이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소리지르라는 얘기 아닙니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절대 안 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울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들어줄 수는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의 분명하고 단호하지만, 그러나 안 돼! 혼나 너! 어디 두고 보자! 이거는 혼을 내는 거고 무섭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자유로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가를 늘 살펴보시고요. 내가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화를 내고 있다면 그거는 내 마음을 더 다스리고 아이한테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말 길게 봐서 제대로 가르치시려면 체벌과 매로 위협을 주고 겁을 주는 거는 절대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바로 집안에서 혹시 아이한테 위협을 줬던 물건이 있나 보시고요. 마음을 다지는 의미로 갖다 버리십시오. 그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이한테 얘기해 주세요. 일단 엄마도 절대 소리 지르거나 너를 겁주거나 때리는 건 안 할 거다. 정말 그러도록 노력할 거다. 그러나 너도 엄마가 하는 말 중에 꼭 들어야 되는 게 있거든. 너도 잘 듣도록 해라. 라고 아이한테 차분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자, 단호하고 분명한 어투. 안 되는 거야. 그만해라. 위험해. 그만. 아무리 울어도 들어줄 수는 없어.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엄마나 선생님이 너를 가르치는 거야. 이런 식의 어투를 많이 연습하셔서 매를 드는 동시에 그때 돌아서서 연습을 하시고 매를 버리시고 아이를 다시 대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연습은 필요하나 시간은 걸리나 좋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부모들은 그래요. 선생님, 그래도 애가 좋게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이 행동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건데 애가 좋은 말로 해서 못 들었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체벌을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는 가르쳐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가르치거나 아이를 키우는 어른들은 머릿속에서 혼낸다라는 생각은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혼내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겁니다. 혼을 낸다는 것은 강한 감정으로 위압감을 조성해서 나의 힘과 지위로 상대를 억압하고 누르고 군림하는 굴복의 기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 대한 굴복의 기전이 쫙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혼을 낸다는 것은 가르치는 교육하고는 엄격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혼내서라도 가르쳐야 되겠다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이제부터는 지워버리셔야 돼요. 혼내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혼내고 화내고 성질을 내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냐 오냐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이의 문제 행동을 너무 빨리 바꿔주거나 고쳐주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무엇인가를 고쳐주려고 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아이에게는 압력이 행해집니다. 지나치게 빨리 예쁘게 잘 말을 듣게 하려고 마음을 조급하게 제대로 빨리 가르치려고 하면 아이에게 강압이 강해집니다. 강압이 가해지면서 나오는 것이 아이에게 과한 행동들이에요. 그러면서 얼굴을 붉히고 눈을 흘기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빨리 제대로 가르치려고 조급하게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굴복의 기전이 들어가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교육과 가르침입니다. 혼내거나 화내거나 성질을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은 그냥 화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은 체벌은 교육적이지 않고 체벌은 굴복의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존중하고 정말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체벌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듣고 집에 가셔도 아니야, 애들은 정말 잘못된 행동은 때려서라도 고쳐줘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감정을 조절해서 체벌을 하실 분들은 그 자신감으로 좋게 말하시면 됩니다. 네. 자신 있으시죠? 네. 잘하실 것 같아요.